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TV의 임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생용품 생리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생리대 안정성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요. 왜 그러냐면 생리통을 유발시키는 핵심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위생용품, 일회용 위생용품에 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부에서 식약처에서는 2번에 걸친 실험을 통해, 테스트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위생용품은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나 또 민간 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 같은 데서는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지 알 수는 없으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자료도 또 나오고 있고요. 또 각 위생용품별 커뮤니티에 가보면요, 생리기간 또는 생리주기 또는 생리양에 대해 양이 변화가 달라졌다라는 그러한 후기 또는 증언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빗발친다는 거 뭐냐, 굉장히 많아요. 몇백 건, 몇 건 정도가 아니라 몇천 건, 몇만 건이에요.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일회용 위생용품, 생리대를 고르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거는요, 면생리대를 쓰면 제일 좋아요. 천연생리대죠. 그런데 이 천연생리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제품이 있고 세탁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건조를 하고 어떻게 보관을 하고 이렇게 이걸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 시간까지는 그 얘기까지는 못하고요. 우선은 천연생리대를 쓰면 좋다, 면생리대를 쓰면 훨씬 안전하다, 요 얘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일회용 생리대, 위생용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회용 생리대도요, 회사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좀 촉촉한 것, 좀 이렇게 쿠션감이 좋은 것도 있고, 좀 거친 느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흡수가 좀 잘 돼서 포송포송한 느낌도 있고, 어떤 거는 처음에는 좋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좀 찝찝한 것도 있고, 그러죠. 자, 포인트는 뭐냐? 회사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후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전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체험을 해보는, 요 정도 이상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나중에 저의 위생 생리대 체험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그 정도 이상은 어렵습니다만, 실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릴리앵나, 아니면 좋은나, 궁중, 이런 제품, 소피, 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뽀송뽀송하네, 난 이게 깔끔하네, 난 이게 부드럽네, 난 이게 촉촉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웃긴 게 같은 제품인데도 그 이야기가 천차만별입니다. 자, 이건 뭐냐, 그 회사의 제품, 특정 제품을 하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 제품과 내 몸의 어떤 쿵짝, 옛날 말로 하면 궁합? 아니면 어떤 상호작용이 어떻느냐가 핵심 포인트인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 몸에 맞는 제품을 찾아야 한다. 자, 그래서 저도요, 저희 큰아이가 초경을 하고 나서 이제 내 몸에 맞는 위생용품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 제품을 안내하고, 또 마침 시에서 제가 살고 있는 시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제공되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우리 딸하고 잘 맞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걸 쓰면서 건강에도 큰 지장도 없고, 심지어 제 큰 딸은 생리통도 없어요. 네. 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에 맞는 생리대, 위생용품을 어떻게 골라야 되나, 이 이야기를 제가 짧고 굵게 포인트로 딱 잡아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은 최소한 생리통을 악화시키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찝찝하고 이런 거는 이겨낼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 들어갑니다. 포인트 잡으세요. 우선 1번, 일회용 생리대 위생용품은요, 어떠한 후기 이런 거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혹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썼던 것 중에 가장 괜찮은 거 서너 가지를 먼저 고르세요. 통상적으로 딸들은요, 엄마하고 체질이 유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엄마가 썼을 때 가장 괜찮았던 것 서너 가지를 골라서, 왜 여행용 팩 보면 이렇게 비닐봉지에 조금씩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 또는 어머니의 것을 빌려서 엄마 걸 내가 한번 써봄으로써 내가 느낌이 어떤지, 엄마는 이렇다는데 난 어떤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엄마가 썼던 것이 내 몸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것도 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너 가지를 고르고 그것들을 사용을 해본 다음에 내 몸에 가장 편한 거를 찾자가 1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본적으로 위생용품은요, 무색인 것이 좋습니다.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 하얀색, 투명한 거, 그게 더 좋아요. 색소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인공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생리대 여러분 보면 순면 오가닉 코튼 해가지고 유기농 순면이다 이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 첨가물이 없을수록 훨씬 내 몸에 유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좋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확률적으로는 무색인 것이 훨씬 좋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그런데 위생용품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안쪽에 이렇게 박음질돼 있고 색소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그 안쪽 흡수 되는 쪽에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색깔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색소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내 몸에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것조차 없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취, 냄새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라는 게 어떠냐면 여러분, 이렇게 왜 마스크도 이렇게 써보면 약간 무슨 기름 냄새 같은 거, 소독약 냄새 같은 거 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부직포 냄새 심한 거. 위생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냄새를 딱 맡았을 때 뭔가 굉장히 쾌쾌하고 또는 불쾌하고 뭔가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향을 맡았을 때 가장 편안했던 것을 고르면 좋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역시 이제 생리를 했을 때 흡수가 되면은 이 어떤 꺼끌거림, 촉감, 찝찝함, 요런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네 번째다. 내가 이거를 생리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생리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게 좀 부드럽고 편안했는데, 생리가 딱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흡수가 온전히 안 돼가지고 찝찝함이 강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거칠거칠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모가 빨리 되는 것들이. 그 촉감으로 판단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여러분의 생리 기간이 한 달에 2회 이상을 한다거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빈발 월경이라고 합니다. 빈발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자주야. 그 다음에 3주기 또는 3개월, 보통 이제 의사들은 6개월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 수많은 친구들 만나보니까 또 20대 여성을 만나본 결과 3주기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생리를 하지 않으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희발월경이라고 해서 너무 안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생리량이 너무 많아지거나 생리량이 너무 줄어들거나, 근데 요런 경우가 없다면 아까 그 네 가지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고요. 이거를 딱 맞춰서 선택했는데도 이러한 증상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바꿔야 돼요. 근데 제 경험상 제가 이제 수많은 친구들 만나보고 이렇게 안내를 해보고 이렇게 지금 벌써 10몇 년 동안 이렇게 안내를 해왔는데, 요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생리 기간에 문제가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강의,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구독한 사람들은 아시고, 구독한 사람은 벌써 알아. 그 전에 제가 생리통을 유발시키는 핵심 원인과 생리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생리 증상에, 생리통에 따라서 먹는 약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요런 것들이 오히려 개선되고 좋아지면 좋아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의사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 네. 자, 오늘은 그러니까 위생용품이라고 하는 생리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구독해가지고 쭉 제가 안내해드리는 것만 보셔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